안녕하세요. 저희는 메타버스 속 한국화훼농협의 학술연구 동아리 케플러입니다. 오늘 한국화훼학회 학술대회의 발표를 맡게 된 케플러의 K. 저는 케플러의 플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한국화훼학회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분화관염 유통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분화관염 트렌드 분석을 통해 앞으로 화훼 유통 방향에 대해 예측하고 디자인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최근 분화관염 유통 방향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분화관염 유통 방향을 발표하기 앞서 한국화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농협의 대표 브랜드인 K플라워를 소개합니다. 우리농협은 화훼 산업 속 모두가 행복하도록 세 줄기는 커스토머, 소비자, 프로듀서, 생산자, 그리고 농협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순환하며 대한민국 화훼 산업의 플랫폼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분화관염의 유통 현황은 국내 화훼 재배 현황 소개 후 크게 도매와 소매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화훼 재배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전국 화훼 농가 수는 4,547농가이며 연평균 3.4% 감소, 화훼 재배 면적은 1,777헥타르이며 연평균 18.4% 감소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분화관염류 생산액은 2020년 약 3,570억 원으로 총 화훼 생산액 5,269억 원 대비 약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6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매에서의 유통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화훼농협 음성화훼 유통센터는 2015년 설립 이후 꾸준히 대한민국 화훼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음성화훼 유통센터의 최근 5년간의 난관엽 경매 현황입니다. 관엽의 경매량은 2017년 87억 원을 시작으로 작년에는 140억 원을 달성하며 4년 사이 경매량이 약 50%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난 경매량은 2020년에 98억 원 실적 이후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는 한국화훼농협 과천 경매장의 최근 5개년 난 경매량입니다. 과천 경매장의 난 경매는 2017년 92억 원의 실적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화훼농협의 공판장에서는 전국의 화훼 공판장에서 거래되는 분화식물 중 약 36%가 거래되고 있고 양재동 화훼 공판장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우리나라 화훼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막대 그래프는 전국의 분화류 총 생산액과 공판장 거래액을 나타낸 것이며 총 생산액 대비 공판장의 거래 비율을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를 보시면 그 비율은 5년간 약 45% 수준을 웃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2017년부터 5년간 음성화훼 유통센터의 경매 취급 품목 중 괄목할 만큼 증가한 품목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대표적인 품목은 몬스테라, 극락조화, 수국, 보르니아로 총 4가지이며 이 품목들의 합산 경매액은 2017년 대비 2021년에 약 9.8배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몬스테라가 133%로 가장 높은 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품목도 89%, 75%, 59%의 값을 보이며 최근 들어 해당 품목들의 소비자 수요가 늘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도매 유통 현황의 트렌드를 읽어내기 위해 추려낸 작년 한 해 도매 판매량 탑10 품목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품목 외에 안스리움, 드라세나, 행복나무, 황금주기 순위권 안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으며 20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탑10 품목들은 순위 변동은 있었으나 품목의 변화는 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눈여겨볼 점은 2017년 27위였던 수국이 20년도부터 3위로 올라오더니 21년에 가장 많은 판매액을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소매유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화훼농협 K플라워 대화점은 2001년 개장한 우리농협이 운영하는 화훼 소매점입니다. K플라워 대화점은 관엽 및 분화를 직영 매장 형태로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값싸고 좋은 품질의 상품들을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K플라워 대화점의 매출액은 2021년도 83억 원이며 2020년 대대적인 리뉴얼을 통해 팬데믹이라는 악재 속에도 불구하고
19년 대비 매출액이 약 12% 상승하였고 이후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K플라워 대화점의 소비자 분석입니다. 2021년 K플라워 대화점에 방문하는 고객의 연령대별 소비력은 50대가 30.9%로 가장 높았고 60대와 4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매출의 약 70%가 40대부터 60대의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2030의 소비력은 약 5% 정도로 앞으로의 화훼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2030의 젊은 층을 확보해야 하며 이들을 타겟으로 한 홍보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플라워마트 객단가는 2017년 31,000원대에서 2018년 소폭 증가하였다가 2019년부터 감소하여 2021년 29,000원대입니다. 객단가는 낮아졌지만 고객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통해 판매 상품의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춤으로써 화훼소비 시장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년 K플라워 대화점의 판매량 탑10 품목입니다.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품목 5가지는 앞서 소개한 2021년도 도매 판매량 탑10과 겹치며 소매 유통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화관엽의 유통 현황을 도매와 소매로 나누어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조사한 최근 분화관엽 트렌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분화와 관엽의 유통을 논하기 전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전 세계 그리고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의료시설은 포화 상태를 넘어섰고 그로 인해 대부분 재택치료를 받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재택치료 비율은 9월 첫째 주 11%에서 11월 넷째 주 31%로 두 달 새 20%가 증가하며 그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가격리 중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증가하며 우울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블루라는 병명이 생길 뿐만 아니라 코로나 감염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우울증 진료를 받는 환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콕족이 늘고 집에서 식물을 키우며 취미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 수가 증폭하며 이런 수요를 충족하고자 분화관엽 시장도 발맞추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 분화관엽의 소비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용 식물 재배기 시장이 2019년 100억 원에서 2023년 5천억 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식물 재배기는 LG전자, 티운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 외에도 국내 강소기업인 웰스, 닥터플랜츠, 오늘식물 등이 트렌디한 식물 재배기를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SNS의 일환이지만 유통시장과 결코 떼어낼 수 없는 플랫폼이죠. 유튜버의 다수의 식물 인플루언서가 등장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인플루언서를 통해 식물 정보를 접하며 보다 전문적으로 식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대표적인 유통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백화점 및 마트 현장까지 파고든 분화관엽 시장입니다. 작년 2월 개장한 여의도 더현대의 경우 사운즈 포레스트라는 대규모 실내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전체 조경 면적이 3,400평에 달하며 많은 공간을 식물에 할애하여 마치 공원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 외에도 롯데백화점은 실라파티오라는 반려식물을 위한 호텔 브랜드를 만들어 식물을 관리해주는 전문샵을 런칭했으며 신세계백화점은 매장 곳곳에 대형 분화를 활용하여 전자제품, 패션 잡화 등 모든 상품과 식물을 조화롭게 디스플레이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미 기존 시장의 식물이라는 붐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의 세 가지 요소 말고도 개인이 식물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단어, 바로 플랜테리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자 10명 중 5명이 반려식물에 관심을 더 갖게 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학저널 어반 포레스트리 앤 어반 그리닝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록다운 기간 동안 가정의 실내 식물은 긍정적인 감정을 높이고 통증, 두려움, 불행, 공격성에 대한 인식과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실내에서도 잘 자라는 관엽식물을 중심으로 관리하기 쉬운 다육식물, 공중에 매달아 키울 수 있는 공중식물을 통해 플랜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플랜테리어와 관련된 트렌드를 크게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반려동물에 이어 반려식물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이는 식물이 단순히 관상품이 아니라 일종의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겠죠? 화훼 소비 트렌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2019년 396만에서 2020년 437만 건으로 1년 새 10.3%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MZ세대의 대표적인 SNS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에서 플랜테리어 검색 건수는 2018년 63만에서 2022년 103만 건으로 2년 새에 61% 증가한 모습입니다. 또한 농정원에 따르면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는 화원 화초 매출은 9%, 비료종자 업종의 매출은 15%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인 공간을 선호하는 경향과 함께 식물원 카페 등 식물로 가득한 공간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바이오필리아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환경 가운데 있을 때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행복하기에 이러한 트렌드는 일시적이 아닌 앞으로도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식물이 있는 친환경 사무실은 그렇지 않은 사무실보다 직원들의 생산성이 1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이슈가 되어온 미세먼지와 황사와 관련된 트렌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교적 덜 화제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미세먼지는 존재하죠.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 보고서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2050년까지 미세먼지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갈수록 황사 농도도 강해지고 있기에 대기 중의 오염을 줄이고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공기정화 식물을 찾고 구매함으로써 쾌적한 공기를 향한 욕구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도 플랜테리어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관련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1963년부터 경관 사업을 시작한 삼성물산은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현대인의 일상에 숲속 자연 에너지를 제공하고자 올해 플랜테리어 브랜드 포레어를 런칭하기도 하였습니다. 조경가 부부가 설립한 슬로우 파머시의 경우 산림청, 네이버랩스 오피스, 이니스프리 등 상업공간을 전문적으로 스타일링하며 최근 MZ세대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 아쿠아 플래닛의 실내 조경을 설계 시공한 리프리오는 대규모 상업공간, 호텔, 카페와 더불어 주거 공간까지 나아가 실내 가드닝 작업을 수행하는 강소기업입니다. 마지막 화훼 트렌드로 식테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식물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식물로 재테크를 할 수 있을 만큼 희귀하고 비싼 식물을 취급하는 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몬스테라는 일반적으로 10,000원 내외에서 판매되지만 매우 낮은 확률로 유전적인 결함이나 엽록체가 부족하여 그림과 같은 흰 무늬 또는 노란 무늬가 생기는 몬스테라는 상당히 고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잎 한 장에 수백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중고마켓에서 거래되기도 하며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기준 주요 실내 식물 3종의 상품 등록 현황은 2020년 191건에서 2021년 3,866건으로 1년 동안 20배 이상 증가하며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K플라워 대화점에서도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무늬 싱고니움, 칼라데아 퓨전화이트, 필로덴드론 핑크 등의 희귀 식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식테크라는 개념을 비트코인에 대입하여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가격 책정이 불안정하고 일반적인 식물종이 아니란 점에서 조금 우려할 만한 점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화훼농협의 앞으로의 화훼유통 디자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분화관협의 유통 방향을 3가지로 예측해 보았습니다. 첫째,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SNS상 화훼 관련 검색 건수 증가, 다수의 식물 유튜버의 등장, 반려식물을 기르는 취미 원예 인구 증가, 희귀식물과 식테크에 대한 관심 증가 등 화훼업계는 현재 다양한 화훼 소비 욕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많은 품종을 소량으로 유통하며 다양해지고 구체화되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유통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기능성 식물입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재택치료, 재택근무 등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며 코로나블로와 같은 정신적 문제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식물은 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을 주면서도 더불어 실내 공기 정화 및 마음이 편안해지는 향긋한 향을 제공하죠. 따라서 본능적으로 자연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바이오필리아의 개념과 맞물려
앞으로는 식물만이 줄 수 있는 고유한 기능을 찾는 수요가 늘 것이라 예측합니다. 셋째, 화훼의 일상화입니다. 대형 유통업계가 매장 디스플레이션에 식물을 활용하는 등 플랜테리어에 관심이 증가하고 가정용 식물 재배기 시장의 성장과 식물 인플루언서의 등장을 통해 화훼의 소비가 점차 세밀하게 개인의 일상으로 침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훼 구매의 접근성을 늘려 더 세밀하게 개인의 생활 반경 안으로 들어가고 더 나아가 취미원 예인구를 늘리며 화훼의 일상화, 생활화를 겨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장부터는 앞서 언급한 예측을 토대로 한국 화훼 농협의 화훼 유통 디자인 방향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화훼농협은 유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양시 원당동에 수도권 고양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부지 면적은 약 14,000평 규모로 그중 공판장 면적 2,200평, 판매장 면적 2,000평으로 오랜 노력 끝에 올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도권 화훼유통센터는 수도권에 위치함으로써 소비자와 화훼농가의 접근성을 강화하며 수도권 공영도매 시장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저렴한 판매 가격으로 화훼 소비를 촉진하여 경조사나 선물 위주의 꽃문화에서 생활형, 실속형 문화로의 정착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용인 남사의 유통센터를 추가적으로 건립하여 충북 음성에서 용인으로, 용인에서 고양으로 연계되는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화훼 유통 기반 구축 및 화훼 소비 시장 확대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화훼농협 K플라워 대화점은 2020년 대대적인 리뉴얼을 통해 화장실 공사, 인테리어 등의 환경 개선은 물론 벌크 단위로 판매하는 직영 매장을 늘렸습니다. 그 결과 직영점 매출 비중이 3%대에 머물렀던 2019년에 비해 2021년에는 직영점 매출액이 평균 163% 성장하며 플라워마트 전체 매출 중 약 32%를 달성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기존 선물용 완제품 상품 코너를 줄이고 벌크 형태의 원물을 판매하는 직영 매장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함으로써 화훼 소비의 진입장벽을 낮춘 성공적인 전략이었으며 직영점의 매출 증대가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화훼 소비가 점차 선물용 문화에서 삶의 질 향상 및 취미 문화로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 한국화훼농협은 화훼 소비 생활화 정착을 위해 직영 매장 운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국화훼농협은 2017년 GS 슈퍼와의 거래를 시작으로 대형 유통업체 안에 화훼 매장을 만들어 상품을 판매하는 일명 샵인샵 납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롯데마트 호접란 납품, 3대 편의점 카네이션 납품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는 H&B 브랜드인 랄라블라와 카네이션 납품 계약을 맺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속으로 한 발 더 깊이 다가갔습니다. 초기 매출 1억 원대에서 2021년 28억까지 성장하며 평균 성장률 108%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화훼 소비 시장을 대형 유통 매장에서 SSM을 거쳐 편의점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화훼 소비 생활화를 위한 우리 농협의 화훼 유통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롯데마트의 화훼 완제품 납품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충청권 9개 매장, 경기 북부 9개 매장에 납품하고 있으며 추후 부산권점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화훼 완제품을 트롤리 상태로 운송 차량에 적재하여 유통하는 물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화훼 물류 시스템 개선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한국화훼농협의 최근 분화관념 유통 방향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플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